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명예들과 함께한 대장암과 장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암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이 아닐까. 그렇게들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네. 이 면역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챙겨야 한다고요. 네, 인체 면역 세포의 네. 70%가 이곳에 존재하고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딜까? 네. TV 왕신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대장암과 장 건강. 장. 근데 이게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대장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소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변기원 선생님, 소장은 우리 몸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화기관이 이제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는데 위는 흔히 이제 위내시경을 하고 대장은 대장내시경을 하지만 소장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가늘고 꾸불꾸불하고 길이가 7m나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길다. 그래서 소장의 건강을 놓치는 수가 많은데요. 네. 소장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은 5시간 머물고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영양소를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벽에만 육모가 있는데 육모와 육모 사이에 있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양 풍부한 피가 온몸을 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전적으로 우유에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러고요. 밀가루에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사람이 우유 밀가루를 먹게 되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장벽을 이렇게 느슨하게 되는데 이것을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라고 그러는 거죠. 이 장누수를 통해서 우유의 카제인이나 글루텐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염증이 장으로 가게 되면 과민성 대장증이라는 장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더 염증이 진행이 되면 면역이 깨지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은 어렸을 때 생기는 것이 비염, 아토피, 생리통이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점점 많아지겠죠. 갑상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막성 낭창 하다가 결국은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오기 때문에 소장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보통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기원 선생님, 장하고 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장에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의 5배가 많은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물망처럼 펴져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세로토닌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로토닌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뇌에서 장으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장에서 뇌로도 쌍방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불리는 질환 중에 제2위를 차지하는 것이 파킨슨 질병인데요. 이것은 장의 염증이 진행이 되어 뇌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자폐 스펙트럼 질환도 장의 환경을 개선했을 때 호전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이 좋지 않게 되면 결국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이 올 수 있게 되고 장 트러블이 오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파킨슨 병이 장에서 시작이 돼요? 네, 장과 뇌는 미주신경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염증이 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야, 아니 장하고 뇌하고 길이가 워낙 이게 이제 길어서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네요. 야, 이건 진짜 놀랍네. 네. 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장이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참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난감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병계 선생님이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소장을 표리 관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에는 크게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인데요. 이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죠. 네. 몸이 아픈 문제,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아파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다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학적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뭐 사실 본인이 컨트롤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화학적 스트레스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의 총량에서 화학적 스트레스를 줄였을 때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네.